현재의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전달해드렸던 내용처럼 과연 이 멤버들이 월요일이 되면서 정말 항고 이유서를 제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무법인 다른 또는 법무법인 화우와 같은 새로운 집단이 등장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피프티 멤버들 자신들만의 능력으로 이 항고 사태를 이끌어 나갈지 많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에 대해 관심 가지고 끊임없이 살펴보는 대중들의 움직임은요,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좋은 관심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에서는 사실상 좋은 입장일 수가 없다. 이런 피프티 멤버들의 행보에 대해서 이 항고장마저도 각하 기각 처리가 된다면 지금의 나락으로 간 상황이 더욱더 최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수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프티 멤버들 과거 뉴스 인터뷰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 음원 차트에서도 큐피드를 비롯하여 음원이 재조명받고 순위가 급상 중입니다. 눈부신 성과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현재 이 상황이 피프티라는 팀의 지향점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나요? 아니면 향후 활동 계획에 변동사항이 생긴 게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런 인터뷰 기사글이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쭉 한번 내려보니까 이러한 말들이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큐피드 프로덕션을 마치고 곧바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김지훈 팀장과 미국 프로모션 업무로 출국했습니다. 기획 당시 세웠던 100일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하였고 현재도 진행하는 중입니다. 기획했던 부분의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이며 큐피드 다음 프로젝트 준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이게 누가 했던 인터뷰겠습니까? 바로 더기버스를 상대로 했던 과거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미국 진출을 앞두고 큐피드 다음 프로젝트까지 현재 진행 중이었다. 과연 이 다음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큐피드라는 노래 자체가 사실 피프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음악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이 곡은 오랜 기간 동안 편곡과 내용을 수정하고 편곡에 직접 참여하여 공을 들인 음악이었고 조금은 막연하지만 프로듀서로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작업하게 된 곡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별된 음악과 기획 의도를 최종 결정권자이신 전홍준 대표님께 설명해 드리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참 황당하죠. 왜일까요? 이 안성일 씨가 말한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라는 노래는요, 이 안성일 씨가 프로듀싱 했다라고 하기에는 가사도 편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비판이 쏟아질 만큼 별다른 변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 편곡했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수준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심지어 이 안성희 씨가 과거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연습생 시절부터 강조했던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의 수장으로 있는 어트랙트 신생기획사, 그러니까는 이때 막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면서 대박이 났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 피프티 데뷔에 이 안성희 씨가 함께하게 된 이유가 아이돌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직적인 인력들을 배치하면서 기획과 제작 전 과정에 본격적 업무를 수행하게 됐고 지금의 피프티 멤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담당하기 전에도 좋은 연습생들이 많았지만 제일 먼저 개편을 시작한 곳이 신인 개발팀과 연습생들이었다. 담당했던 시기부터 데뷔까지 한 멤버가 키나가 유일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새로운 기준으로 선발하여 트레이닝을 시켰다. 그러면서 그만큼 각자의 영역과 컬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에 대해서 스스로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지금 이 피프티와 유착관계가 있는 이 안성희 씨, 지금에 와서 어떤 업무를 처리했느냐?
라는 점을 놓고 따져봤을 때 그 결과는 드러나고 있는 게 없죠. 그러면서 멤버들이 진정성, 기본, 이것을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게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듀서 안성희 씨가 보는 지켜야 할 기본이 무엇이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과 공감을 위한 첫 번째 기본은 아티스트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작품에 임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한다. 기획총괄 백진실 이사와 아티스트 개발부터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다. 그러면서 아티스트가 지켜야 할 기본은 작품에 임하는 마음과 스태프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다. 이 두 가지를 멤버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 개인적으로 프로듀서에게 기본은 장르를 불문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음악을 만들고 알리는 일이기에 음악 외적인 요소보다 음악의 본질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소속사의 대표님인 전홍준 대표님의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치고 나간 것이 피프티 멤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성희 씨가 가장 기본 소양으로 지켜야 하는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감사는 안성희 씨에게만 향해져 있고 피프티 멤버들에게는 1도 향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점은 이겁니다. 이 당시 때 이 안성희 씨가 말했다. 쉽게 말해서 지속성과 공감을 위한 첫 번째 기본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작품에 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대목 기억나십니까? 소속사는 피프티가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기 시작하자 멤버들과 노래를 국내 K-POP 팬들과 대중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일지 아트홀을 대관하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만 간담회에서 라이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확한 가창력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나아가선 춤 실력은 수준급이 아니었다.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것 치고는 이 멤버들의 실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두고 이 안성희 씨는 기본을 강조했다. 앞뒤가 맞지 않죠. 더불어서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배기사를 시켜 화장품 광고권까지 자신들 마음대로 거절을 하고 이 이메일 내용은 삭제한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현 시점은 어려우니 다음 시점으로 잘 거절하겠습니다 라면서 화장품 광고를 자신들이 거절했다. 이것조차 증거로 드러나게 되면서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됐죠. 애시당초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는 자신이 했던 이 기본, 멤버들에게 정말 강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소속사의 대표님에게는 정작 뒤통수를 치는 템퍼링을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더불어 이 기자간담회 때 라이브를 시켰지만 뭐 제대로 부르지 않았고 춤 실력은 수준급이 아니었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 자체가 굉장히 좀 가수로서, 제작자로서 안성희 씨와 피프티 멤버들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더기버스 측이 자금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의 출처가 황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JJO Love 5050 있지 않습니까? Jo Love. 근데 보이세요? 이 계정이 전홍준 대표님을 굉장히 비방하고 나아가서는 더기버스와 피프티 멤버들을 굉장히 옹호해주는 뭔가 작업 계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할 점은 무엇이냐? 언니들 오늘은 트위터를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신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깨우쳐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사실 작업 계정인데 돈을 주고 맡긴 작업 계정이다 보니까 입금이 안 돼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은요, 덮어놓고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 소속사를 비방하고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이런 세력 집단에 대해서 전부 다 뒷배 세력, 작업 세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전홍준 대표님이 최근 소형장이 딸린 LA에 있는 숙소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피프티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을 형사배임죄 고발을 했고 아직까지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굉장한 거냐? 강남의 더기버스 인근에 있는 숙소들을 살펴보면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딸린 숙소가 평균 1력대의 월세는 250에서 300만원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호화 저택 LA에 있는 곳을 보면요. 욕실 4개에서 6개, 수영장이 딸려있고 방도 4개에서 6개, 이런 주택은요. 월세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복지로 생각했던 전홍준 대표님의 이 마음 씀씀이 자체가 얼마나 피프티 멤버들을 아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피프티를 염두하고 만든 곡도 아니고 더불어서 자신들이 다음 프로젝트까지 준비하고 있다. 뭔가 이 피프티 멤버들과 큐피드가 빌보드 차트에서 대박이 난 것이 자신들의 기획,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더기버스 측은 부끄러워해야만 한다. 자, 유튜브 쇼츠로 올라와 있지만 사실 틱톡에도 더 많이 유행했었던 큐피드 챌린지입니다. 댄스 챌린지였죠. 뭐 손 댄스 등등. 보면은 이 큐피드 노래를 가지고 다양한 챌린지 댄스를 올리게 되면서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게 됐고 수많은 해외 K-pop 팬덤에게 노래가 번져나가면서 인지도가 그야말로 급상승하게 됐었던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더기버스에서 기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댄스 챌린지 자체가 틱톡에서 흥행했고 그 흥행의 배경에는 전홍준 대표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주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이 피프티 멤버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빌보드 차트에 입성을 했다. 이런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비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특히나 이 피프티 멤버들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얼굴의 주인공 아란이라는 멤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담낭염 때문에 뭐 사실 말이 굉장히 많기도 했습니다만 이 담낭염에 대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이 아란이라는 멤버 알고 보니 멤버들 중 가장 늦게 팀에 합류했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희 씨의 카톡 내용을 보면 본인과 팀과 회사 모두에게 좋은 일인 건 맞는데 건강상의 문제이니 부모님과 본인에게 오해 안 사게 잘 소통해보세요. 이렇게 성적이 좋을 때 요즘 아무것도 못하니 속이 타들어가네. 그러자 안성희 씨가 네, 아란이는 그래도 제 의견을 잘 듣는 편이니까 아이 상태부터 좀 보고 어머니는 직접 찾아가서 뵙고 오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성희 씨의 추천으로 가장 늦게 합류했고 연습생 기간도 길었던 이 아란이라는 멤버가 담낭염 때문에 가장 바쁘게 활동해야 하는 그 순간 수술과 휴식 때문에 살짝의 공백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이 과정이 알고 보니 다 템퍼링의 과정이었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아란이라는 멤버도 결국 안성희 씨가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PPT 멤버에 꽂아 넣었던 거 아니냐. 시작부터 템퍼링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 아란이라는 멤버를 꾸준히 가스라이팅 해왔던 게 아니냐라는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PPT 멤버들의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안성희 씨는요. 업계 경력만 30년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왔길래 자신의 편에 들어주는 업계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멤버들은 저런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지, 왜 내내 대표님을 외치면서 저 안성희 씨를 끝까지 신뢰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실질적으로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요. 손승연 씨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성희 씨 더기버스의 소속 가수인 손승연 씨도 이미 커리어가 끝난 게 아니냐. 왜냐면 지금 출연 중인 뮤지컬에서는 계속하여 활동을 하게 될 수 있겠지만 법적 분쟁이 끝난 사안을 문제 삼아 배우를 하차시키면 주최 측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을 뿐 과연 이 뮤지컬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손승연 씨를 찾겠냐. 차기작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애시당초 손승연 씨가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가수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손승연 씨 여론도 안 좋은데 손승연 씨를 굳이 써서 촬영을 할 뮤지컬 또는 음반을 제작한 제작사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손승연 씨는 여전히 더기버스의 소속 가수잖아요. 지금 안성희 씨와 더기버스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업계에서는 거의 최악의 상태입니다. 괜히 엮였다가 우리도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인식이 이미 박혀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피프티 멤버들 역시 사실상 은퇴가 된 게 아니냐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여성 팬덤의 파워가 중요하지만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남성 팬덤이 특출하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대중성을 띠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 대중성에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인기를 받는 걸그룹들이 롱런을 하긴 했죠. 그러다 보니 이 피프티 멤버들 경우 대중성, 여론이 최악으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활동 기간도 참 짧고 팬덤의 규모도 탄탄하지 못한 피프티 멤버들인데 야 이거 과연 이들이 지금 소송전을 본격화하지도 않았는데 소송이 진행되면 최소 2년, 3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요일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항고 진행 부분도 사실상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멤버들 사실상 은퇴나 다름없지 않냐.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있겠습니까? 이 멤버들이 그렇게 억울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기자회견, 인터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 멤버들 손편지까지 직접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이 멤버들 계속 잠적하고 있느냐. 자신들이 항고까지 하고 정말 속상하고 억울했다라고 하면 자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승준 씨. 이 유승준 씨도 10년 전에 10년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록 홍콩이긴 했지만 이 당시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유승준 씨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음에도 유승준 씨는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은 뭐 스티븐 유라고 하죠. 이 스티븐 유조차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단 말이죠. 물론 여론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만. 그런데 황당하게도 지금 피프티 멤버들 그리고 오기재라는 별명이 붙은 안성희 씨 그리고 더기버스 안성희 씨의 유일한 소속 가수인 손승연 씨. 자, 이 세 팀은요,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 인터뷰라는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유튜버들과 소통을 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이 초재해질 수밖에 없게끔 넷플릭스, 티빙, SBS, 유니버셜 티켓과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걸그룹 프로젝트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까지 수많은 공중파, 종편방송사에서 끊임없는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으며 많은 투자처에서 끊임없이 전홍준 대표님을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멤버들 더기버스 안성희 씨 그리고 손승연 씨까지 그 흔한 기자회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멤버들 월요일이 되어 항고 이의장을 제출을 하던 법무법인 팀이 추가가 되건 그게 기각, 각하 처리가 되어 본안 소송을 가던 본인들이 떳떳하다라면 기자회견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사실상 은퇴나 다름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뭐 사실상 완전한 은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정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 간의 비교 폭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죽했으면요, 정홍준 대표님과 관련된 한 지인이 있어요. 바로 정홍준 대표님의 담당 포토그래퍼, 스튜디오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글이 올라왔어요. 피프티 제작자 정홍준 대표님. 2020년 초에 걸그룹을 만드신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스튜디오 오신 날 찍어드렸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 사진보다 형님 사진이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인용될 줄은 몰랐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있나. 매일 연습실에만 틀어박혀서 외부인과는 소통이 없는 아이들이야 계약 부분, 투자 부분을 가까운 어른들에게 듣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래, 뭐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걸 알면서도 아이들한테 헛바람을 넣고 갈라치기 한 뱀 같은 혀를 가진 어른들이 문제다. 부디 잘 해결돼서 우리 형님들 꽃길만 걸으시길 바란다. 2020년 초에 걸그룹을 제작한다라며 아이들과 함께 스튜디오 오신 날 사진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뭐냐? 많은 분들이 인용되고 있는 정홍준 대표님이라고 딱 검색했을 때 나오는 바로 유명한 이 사진. 이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 포토그래퍼가 저런 글을 남기게 된 겁니다. 저 포토그래퍼도 정홍준 대표님과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 피프티 멤버들은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뭔가 유혹에 넘어가 결국 정홍준 대표님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요, 많은 대중들은 그렇지 않다. 저 멤버들 역시 무언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정홍준 대표님의 손을 놔버린 거다. 근데 사실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점, 최소한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잘못됐고 정홍준 대표님과 왜 만나서 조율을 해봐야 하는지 충분히 느낌이 왔을 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흘러갔고요. 이 피프티 멤버들 한국 기각, 각하만이 아니라 본안 소송까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